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 병원의 창가에서 김준호는 마지막 숨을 헐떡였다. 그의 손에는 4명의 쌍둥이 소녀들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그 눈동자에는 평생의 후회와 사랑이 스며들었다. 이 아이들, 나 대신 지켜줘. 그는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바람에 흩어지는 비처럼 약해져 갔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그의 연인이 뛰어들었고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기 시작했다. 준호의 연인, 박민주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준호는 한국의 IT 제국을 세운 억만장자였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 상처를 성공으로 메웠다. 그러나 최근 진단된 불치병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의사들은 1달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준호는 그 시간 동안 고아원에서 만난 4쌍둥이 소녀들을 떠올렸다. 하윤, 하린, 하은, 하진. 겨우 4살, 어머니를 잃은 지 1달 만에 아버지도 사라진 아이들. 그녀들의 눈빛은 준호의 어린 시절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준호야, 왜 갑자기 입양을? 민준이 물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나처럼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이 아이들이 나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야. 입양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준호의 변호사, 이수연은 GLBT 권익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준호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동성 커플의 입양을 둘러싼 법적 장벽을 뚫기 위해 밤새 싸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 입양은 여전히 금기였다. 언론은 억만장자의 변덕이라고 비아냥거렸고 준호의 가족은 그에 치부라며 반대했다. 입양일, 병원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다. 4 소녀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작은 손으로 서로를 꼭 쥐고 서 있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그녀들을 안았다.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왔다. 그는 준호의 파트너로서 공개되지 않은 사랑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준호야, 내가 아이들을 키울게. 약속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서울의 한강변 화장장에서 치러졌다. 준호의 유언장에 따라 아이들은 민준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호의 형제, 김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준호의 재산을 노리는 야심가로 동성애자가 입양한 아이들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은 억만장자의 비밀 가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민주는 홀로 아이들을 안고 서 있었다. 하윤이 물었다. 삼촌이 왜 우리를 싫어해? 민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민주는 준호의 회사 네오테크의 CEO로 취임했다. 그는 IT 전문가지만 준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GLBT 커뮤니티에서 그는 숨겨진 영웅으로 불렸다. 이제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첫째 날, 그는 아이들을 서울의 고급 아파트로 데려왔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웃었다. 아빠, 이게 우리 집이야. 하린이 물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래, 여기서 함께 살자.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태준의 소송은 법정에서 불거졌다. 변호사 수연은 증언대에 섰다. 준호 씨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성적 지향은 그 사랑의 일부일 뿐입니다. 판사는 고심했다. 한국의 법은 동성 커플 입양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편견이 판결에 스며들었다. 증인으로 불린 준호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그 애는 우리 가족의 수치였어. 민주는 법정 복도에서 주먹을 쥐었다. 준호야, 내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가 여러분을 왜 데려왔는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준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준호, 아빠는 나와 사랑했어. 세상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지. 하은이 물었다. 사랑?
아빠처럼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모든 사랑은 소중해. 소송은 민준의 승리로 끝났다. 태준은 패소 후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언론에 민준의 과거를 폭로했다. 박민준은 준호의 불륜 상대였다. 라는 기사가 터졌다. GLBT 커뮤니티는 분노했고 지지 시위가 서울 거리를 메웠다. 민준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서 물러날 뻔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그를 붙잡았다. 하진이 말했다. 아빠, 우리랑 같이 있어. 준호 아빠가 그렇게 했어.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10살이 되었다. 하유는 리더격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도왔다. 하리는 예술가 기질이 있어 그림을 그렸다. 하은은 책을 사랑했고 하진은 스포츠를 즐겼다. 민주는 그녀들을 키우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수연과 함께 GLBT 청소년 센터를 설립했다. 준호의 유산을 이어가자 센터는 서울의 변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의 참여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태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네오테크 주식을 사들여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다. 민준을 쫓아내 그는 속삭였다. 민준은 위기에 처했다. 밤마다 그는 준호의 영정 앞에서 울었다. 내가 없어서 무너질 것 같아. 그때 하윤이 다가왔다. 아빠, 우리가 도울게. 준호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아이들의 반격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들은 학교 프로젝트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그 안에 준호와 민준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들의 일상이 담겼다.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순식간에 100만 뷰를 돌파했다. 우리의 아빠들은 서로 사랑해요. 그게 왜 잘못된 거죠? 하윤의 목소리가 울렸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태준의 음모는 공론화되었고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이들이 12살이 되었을 때 하린이 고백했다. 아빠, 나 소녀를 좋아해. 민주는 놀랐지만 포옹했다. 그게 내 사랑이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린의 고백은 가족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학교에서 그녀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자매들이 함께 싸웠다. 하은은 책을 통해, 하진은 스포츠를 통해 그녀를 지켰다. 민주는 센터에서 하린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 아이도 GLBT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린의 비밀을 이용해 다시 소송을 걸었다. 아이들의 환경이 부적합하다.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웠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증언했다. 하윤이 말했다. 삼촌은 우리를 모르는데 왜 판단해? 그녀들의 용기는 판사를 감동시켰다. 승소 후 태준은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비밀리에 기자들을 불렀다. 모임 당일 서울의 한정식 집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태준이 민준의 사랑은 비정상이라고 소리쳤을 때 아이들이 일어섰다. 하린이 말했다. 삼촌, 당신의 사랑도 이상해요. 돈만 쫓는 거.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세상은 아이들의 용기에 열광했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봤어? 내 아이들이. 이후 네오테크는 GLBT 지원재단으로 변모했다. 민주는 아이들과 함께 세계를 돌며 강연했다. 하윤은 정치가의 꿈을 키웠고 하리는 예술가로, 하은은 작가로, 하진은 운동선수로 성장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다.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될 무렵 민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 젊은 활동가 최영우였다. 준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영우가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사랑은 이어지는 거야. 아이들은 20살이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그녀들은 민준과 영우를 보며 말했다. 아빠들 행복해요. 그날 밤 한강변에서 가족은 불꽃놀이를 했다. 준호의 영혼이 바람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러나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도 GLBT였어. 준호를 미워한 건 나의 두려움 때문이었어. 그의 고백은 가족을 재결합시켰다. 태준은 센터의 후원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그를 용서했다. 하윤이 말했다. 가족은 이해에서 시작되어 이제 서울의 하늘은 더 밝아 보였다. 내 쌍둥이의 모험은 계속되었고 그녀들의 사랑은 세상을 바꿨다. 준호의 마지막 날이 영원한 시작이 된 것이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는 그 밤, 김준호는 병실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가슴은 불치병의 무게로 짓눌렸고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민준아, 그는 속삭였다. 문이 열리며 박민준이 들어섰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야, 왜 이제 와서 입양을 말해?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가리켰다. 4명의 쌍둥이 소녀들, 하윤, 하린, 하은, 하진. 고아원에서 만난 그 아이들은 4살의 순수함으로 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아이들이 나처럼 버림받지 않게 해줘. 내가 아버지가 돼. 준호의 삶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었다. IT 회사 네오테크를 창업해 억만장자가 된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의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너 같은 애는 가족이 아니야 라고 했고 형태준은 재산만 노렸다. 그러나 민주는 달랐다. 10년 전 회사 파티에서 만난 민주는 준호의 외로움을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공개하면 스캔들이 되고 회사 주가는 떨어질 터였다. 사랑해, 민준아.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준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입양 결정은 충동이 아니었다. 고아원을 방문한 날, 아이들의 눈빛이 준호를 꿰뚫었다. 어머니를 잃은 지 한 달, 아버지는 도망쳤다. 아저씨, 우리랑 놀아줄래? 하윤의 작은 손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다. 변호사 수연에게 전화했다. 입양 서류 준비해. 내가 죽기 전에 수연은 GLBT 권익단체의 일원으로 준호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준호 오빠, 이건 위험해.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날 밤 서류가 완성되었다. 준호는 병상에서 서명했다. 민준아,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야. 나의 유산이. 민준은 눈물을 삼켰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버텨? 준호는 미소 지었다. 내 사랑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으로 새벽이 밝아오자 준호의 숨이 멎었다. 민주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잘 가, 사랑해. 장례 준비는 혼란스러웠다. 태준이 나타났다. 동생의 재산은 내가 관리할게. 그 아이들. 입양 취소야.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다. 민주는 수연을 불렀다. 소송 각오해. 언론은 이미 포착했다. 게이 억만장자의 충격 입양. 헤드라인이 서울을 뒤덮었다. 민주는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내 소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아저씨, 준호 아저씨는 어디 갔어? 하린이 물었다. 민주는 무릎 꿇고 말했다. 준호 아빠는 천국에 갔어. 하지만 내가 새로운 아빠야. 아파트에 도착한 아이들은 한강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예뻐. 하은이 소리쳤다. 민주는 저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비빔밥,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담아. 식사 중 하진이 물었다. 아빠, 왜 준호 아빠랑 같이 안 살았어? 민주는 숨이 막혔다.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했어. 세상이 아직 이해 못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민주는 아이들을 재우며 준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내가 준 선물. 소중히 할게. 다음 날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태준의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동성애자로 아이 교육에 부적합합니다.
수연이 반박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준호 씨의 유언은 명확해요. 증인으로 민준이 불렸다. 준호와 나는 10년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이들은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하윤이 말했다. 아빠 이길 거야. 우리 믿어. 판결은 민준의 승리였다. 태준은 분노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민준은 회사로 돌아갔다. 네오테크 직원들은 그를 지지했다. 대표님, 아이들 사진 보여주세요. 미소가 피어났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놓았다. 내 가족의 초상화, 준호와 민준이 손잡고. 아빠들, 할인의 필체였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가족은 이제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들은 6살이 되었다. 민준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하윤은 활발의 리더가 되었고 하리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하은은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웠고 하진은 공을 차며 에너지를 발산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물었어. 내 아빠 왜 한 명이야? 하은이 말했다. 민준은 대답했다. 준호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하늘에서 지켜봐. GLBT 커뮤니티의 모임에서 민준은 이야기를 나눴다. 입양 후 세상이 변하는 기분이야. 하지만 편견은 여전해. 친구 하나가 말했다. 태준 씨가 아직 포기 안 했대. 민준은 긴장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태준이었다. 아이들 데려와. 재산 상속 문제로 민준은 거절했다. 그건 법적으로 끝났어. 태준의 웃음소리가 섬뜩했다.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에 4개의 촛불. 빌어, 가족이 영원히 함께. 아이들이 소리쳤다. 민준은 준호를 떠올렸다. 내 덕분이야. 파티 중 문이 열렸다. 수연이 왔다. 좋은 소식. 센터 설립 허가 났어. GLBT 청소년 센터, 준호의 꿈이었다. 민준은 안도했다. 그러나 태준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태준의 움직임은 은밀했다. 그는 네오테크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준 대표는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집중 못해 사퇴하라. 이사회는 동요했다. 민준은 회의실에서 싸웠다. 회사와 가족은 내 삶의 일부야. 준호의 유지를 잇겠어. 그러나 주식 비율이 태준에게 유리해졌다. 집에 돌아온 민준은 지쳤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빠, 오늘 뭐 해? 할인의 미소가 그를 일으켰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만났다. 하윤은 반장으로 뽑혔지만 내 아빠 개일해 라는 소문에 시달렸다. 그게 뭐 어때? 사랑이잖아. 그녀는 대답했다. 민준은 학교 상담교사와 만났다. 아이들의 환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민준은 화가 났다. 논란? 그건 편견일 뿐이야. 할인의 그림이 학교 전시회에 나갔다. 두 아빠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작품. 색연필로 그린 준호와 민준의 손잡은 모습. 선생님이 칭찬했지만 일부 학부모가 항의했다. 이런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다니. 시위가 일어났다. 민준은 센터에서 도움을 청했다. 우리 이야기로 싸워야 해. 수연이 말했다. 영상을 만들자. 아이들의 목소리로. 영상 촬영 날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 섰다. 하윤이 말했다. 준호 아빠는 우리를 구했어요. 민준 아빠는 우리를 사랑해요. 할인의 그림이 배경으로 나왔다.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조회수가 폭발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태준은 이를 보고 이를 갈았다. 저 아이들 때문에. 태준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민준의 과거를 파헤쳤다. 10년 전 준호와의 첫 만남. 파티에서 춤을 추던 밤.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민준은 회상했다. 태준은 그 사진을 입수했다.
스캔들 폭로, 그는 신문에 흘렸다. 헤드라인, 억만장자 연인의 숨겨진 로맨스 회사 주가는 하락했다.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저는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변태라고 외쳤고 다른 일부는 지지했다. GLBT 퍼레이드에서 수백 명이 모였다. 민준을 지켜라.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보며 울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싫어해? 하은이 물었다. 민준은 안아주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할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태준의 다음 수는 아이들을 노렸다. 그는 고아원 원장을 매수해 입양 과정의 부정이라고 증언하게 했다. 새로운 소송. 법정은 다시 뜨거웠다. 수연이 증거를 제시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는 동성애자로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민준이 일어섰다. 영향.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제 아이들은 강해요. 아이들이 증언실에 불려갔다. 하진이 떨며 말했다. 삼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해요. 판사는 감동받았다. 아이들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또 승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의 회사 내부자를 사서 기밀 유출을 시도했다. 민준은 이를 알아챘다. 누구야? 그는 조사했다. 배신자는 가까운 직원이었다. 미안해요, 대표님. 돈 때문에. 민준은 직원을 용서했다. 인간이잖아. 이해해. 그러나 상처는 깊었다. 밤에 그는 준호의 묘를 찾았다. 한강변 공원, 조용한 밤. 준호야, 내 형 때문에. 피곤해. 바람이 불었다. 마치 준호의 대답처럼.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기다렸다. 아빠, 우리가 지켜줄게. 하윤의 말에 민준은 웃었다. 가족의 힘은 컸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8살. 학교에서 할인이 친구를 사귀었다. 소녀 이름 지은. 지은이랑 손잡고 다녀. 할인이 말했다. 민준은 기뻤다. 그러나 곧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레즈비언 새끼. 아이들의 잔인함. 할인은 울며 집에 왔다. 아빠, 나 이상한가 봐. 민준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내 마음이 소중해. 준호, 아빠도 나처럼 사랑했어. 민준은 학교에 항의했다. 편견 교육을 하세요. 센터에서 워크숍을 열었다. 아이들이 참여했다. 사랑은 색깔이 없어요. 하은의 에세이가 신문에 실렸다. 태준은 이를 보고 비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정치인을 동원했다. 입양법 개정으로 동성 커플 금지. 국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민준은 로비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해. 아이들이 10살이 되네. 봄이 서울을 물들였다. 벚꽃 축제에서 가족은 산책했다. 할인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지은이가 좋아. 민준은 미소 지었다. 행복하면 돼. 그러나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은의 부모가 알았다. 우리 딸을 유혹하지 마. 그들은 할인을 피하게 했다. 할인은 무너졌다. 내가 잘못했어. 민준은 지은의 부모를 만났다. 아이들의 감정은 순수해요. 이해해주세요. 그들은 GLBT는 병이라고 했다. 민준은 분노를 참았다. 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다. 할인은 그림으로 표현했다. 두 소녀의 손, 벚꽃 아래. 이게 내 마음이야. 자매들이 위로했다. 하윤 함께 싸워. 하은 책에 이런 이야기 많아. 하진 운동으로 풀자. 태준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약점 잡았어. 그는 언론에 흘렸다. 입양 가족의 레즈비언 딸. 스캔들이 터졌다. 민준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쉬었다. 아빠, 무서워. 하진이 떨었다. 민준은 경호원을 불렀다. 수연이 도왔다. 공개적으로 맞서자. 다큐멘터리 만들자. 다큐 촬영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일상, 할인의 고백. 나는 나로 사랑할 거야. 영상은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았다. 세상이 변했다. 지은의 부모가 사과했다. 미안해요. 무지했어요. 할인과 지은은 다시 친구가 되었다. 더 깊은 우정으로. 민주는 영우를 만났다. 센터 자원봉사자, 젊은 활동가. 당신 이야기 감동적이에요. 영우의 미소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태준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는 회사 주식을 더 사들였다. 이사회에서 투표하자 민준은 위기였다. 아이들과 상의했다. 아빠, 우리가 도울게. 하윤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주주들에게 영상 보내자. 네오테크 주주들은 감동했다. 대표님 지지해요. 태준의 계획은 실패했다. 여름 휴가, 제주도로 갔다. 바다에서 아이들은 웃었다. 할인이 지은을 초대했다. 함께 놀자. 두 소녀의 대화. 나도 너 좋아. 우정의 시작. 민주는 영우를 불렀다. 함께 오세요. 영우가 왔다. 아이들 귀여워요. 산책 중 손이 스쳤다. 준호 이후 처음이야. 민준이 속삭였다. 영우 천천히 가요. 가을, 학교 축제, 할인의 공연, 춤으로 사랑을 표현. 관객들이 박수쳤다. 태준은 멀리서 지켜봤다. 저 아이들, 강한에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파티, 영우가 선물을 가져왔다. 미래를 함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들이 환호했다. 새아빠. 그러나 태준의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DNA 검사로 입양 무효 주장. 법정 다시. 수연 이미 법적으로 인정됐어요. 아이들의 증언. 우리는 이 가족이야. 판사,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승소. 태준은 무너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이들이 12살, 민준의 삶은 안정되었다. 영우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결혼하자. 영우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약속했다. 언젠가. 센터는 확장되었다. 하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편견을 깨자. 그녀의 연설이 뉴스에 나왔다. 태준은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과거 준호의 비밀을 파헤쳤다. 준호가 나를 미워한 이유. 나도 동성애자였어. 어린 시절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준호를 질투했다. 내가 성공한 건 나 때문이야. 그는 복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후회했다. 그러나 자존심이 그를 막았다. 회사에서 배신이 터졌다. CFO가 태준 편이었다. 주식 매각 제안. 민주는 해고했다. CFO 돈이야. 직원들이 분노했다. 시위. 민준 대표를 지켜라.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웠다. 아빠, 힘내. 할인의 편지. 사랑이 이겨. 민주는 영우와 상의했다. 태준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남. 형님, 끝내세요. 태준, 너희 사랑? 역겹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렸다. 준호가 나를 용서했을까? 민준 용서할 거예요. 가족이니까. 아이들의 반전. 하은이 책을 썼다. 내 아빠 이야기. 출판사에서 받아들였다. 베스트셀러. 세상이 읽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태준은 책을 샀다.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겨울. 눈보라. 태준이 집에 왔다. 미안해. 아이들이 안아주었다. 삼촌. 함께의 화해의 시작. 그러나 진짜 폭풍은 정치였다. 입양법 반대 세력. 동성 커플 금지. 민주는 국회 로비. 영우와 함께. 화해 후 태준은 변했다. 센터 후원. 내 속죄야. 아이들은 그를 받아들였다. 하진 삼촌. 축구해. 태준의 웃음. 민준, 준호가 기뻐할 거야. 할인의 사랑이 깊어졌다. 지은과 커플. 학교에서 오픈. 우리는 레즈비언.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일부 괴롭힘. 자살의 메시지.
민주는 경찰에 신고 아이 지켜. 영우와 민준의 결혼식, 비공식, 친구들 모임. 영원히 아이들이 반지 전달. 하윤 축하해, 아빠들. 법안 투표날 시위. 아이들의 플래카드. 사랑의 자유. 통과. 한국 첫 동성 결혼 허용. 축하 파티. 태준도 왔다. 변화됐네. 아이들 14살. 하윤 정치클럽. 할인 미술 전시. 하은 소설 집필. 하진 올림피아드. 가족의 자부심. 그러나 과거의 유령. 준호 어머니 방문. 용서의 그녀의 눈물. 너희 사랑 인정할게 할머니가 되었다. 법안 통과 후 반대 세력 반발. 폭력 시위. 센터 공격. 민준 부상. 병원에서 괜찮아. 영우 울음. 아이들 아빠. 태준이 보호. 내가 막아 그의 용기. 조사가 시작. 범인 체포. 편견 때문. 할인과 지은 헤어짐 위기. 부모가 반대해 할인 울음. 민준 상담. 내 선택이야 화해. 회사 위기. 경쟁사 인수 시도. 민준 싸움. 아이들 도움. 소셜 캠페인 성공. 여름 캠프. 가족 여행. 치읓. 아이들 16. 하윤 연설. GLBT 권리. 전국 뉴스. 태준의 비밀 고백. 나도 게이야 가족 포옹. 늦지 않았어. 최종 소송. 태준 증언. 민준 지지 승리. 영우 제안. 아이 입양하자 합의. 아이들 18. 졸업. 하윤 대학 정치. 할인 예술. 하은 문화. 하진 스포츠. 가족 모임. 준호 기념. 내 덕분이야. 태준 결혼. 동성 파트너. 축하. 민준 회상. 마지막 날 내가 준 기적. 서울 밤하늘. 불꽃. 사랑은 승리해.